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남북대화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죠. 예. 그럼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굽니까? 대북 억류되신 분들이 맞습니다. 북한에 12년째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입니다. 장관님, 이분들 생사는 확인됩니까? 생사를 확인하려면 협상해야 합니다. 그렇죠. 협상하려면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죠. 대화하려면 접촉해야 합니다. 일체 접촉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 6년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답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남북 대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병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 6분의 국내 송환을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협상하려면 대화가 재개돼야 되죠. 대화가 재개되려면 약속하실 신뢰 수 구축이 있겠습니까? 돼야만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최우선으로 협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관님, 현실적인 실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레버리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지금이 외교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왜 어려운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 하시는데 대화를 하려면 일단 협상장에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레버리지가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협상장에 나오는 경우는 3가지뿐입니다. 첫째, 핵 보유를 인정받고 싶을 때. 둘째, 대북 제재 해제를 포함한 자금이 필요할 때. 셋째, 체제가 위협받고 있을 때. 동의하십니까?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좌정훈 우푸틴. 장관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십니까? 예, 북중로 세 정상이 세계의 삼각 공조의 이미지 그런 모습을 발신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국면이 바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신냉전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신냉전이란 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 협력기구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진영 대립을 원치 않는다. 진영 대결을 원치 않는 중국이 3자 북중로 동맹을 통해서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중로 전승절 행사에 막루에 서기는 했지만 3자 정상회담은 없었던 것이 증거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김정은이 방중 전날인 9월 1일에 최신형 ICBM인 화성 20형을 공개했습니다. 추진력이 무려 200톤 F를 초과하는 괴물 엔진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들로는 중국의 둥펑 61과 러시아의 사르맛입니다. 둥펑 61은 80주년 열병식의 하이라이트였죠. 사르맛은 러시아의 최신형 ICBM으로 1단 엔진 추진력이 딱 200톤 정도 됩니다. 핵탄두는 최대 15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최정상급 다탄두 ICBM을 손에 넣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15개는 아니고요. 우리 군의 전문가들은 6개를 탑재 제가 가능한 말씀드린 것은 다탄두 러시아의 ICBM 사르맛 화성 기준입니다. 20형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것과 유사 스펙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라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나란히 앉힌 겁니다. 김정은은 굳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을 니즈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방연구원의 한 박사 연구에 따르면은 200억 불로 추정합니다. 28조 7천억 정도 우리 돈 1,400원 환율 계산하면 그렇게 그 정도 되겠죠. 되죠. 국방연구원 결과입니다. 북한의 GDP가 40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장관님 짐작이 가시죠? 북한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북한 경제로 봐. 결국 북한은 제재 해제, 그러니까 외화 수입에 대한 제재 해제를 통한 외화벌이에 목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쩌시 해서 생각하십니까? 인민생활 향상까지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일부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왠지는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상황에. 돈도 필요 없는데. 뭘 물으신 겁니까? 어떻게 대화에 끌어내실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대화는 끌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스스로 걸어나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국어라고 애고라면 되는 겁니까? 세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북한이 지금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북에게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의 위협입니다. 아까 28조가 큰 돈이라고 했지만 남쪽의 국방비가 66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GDP가 40조인데 대한민국의 GDP가 2,000조입니다.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인 셈입니다. 장관님은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도발한 적이 있죠. 언제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했습니까? 2024년 10월 1일, 10월 9일,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상공 조선노동당 청사 상공에 그러면 무인기를 북한이 띄워서 무인기를 전단을 살포한 대통령실에 보내는 그래서 것은 괜찮습니까? 대엄 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북한의 무력 충돌을 유발한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먼저 보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배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기도 청소한 거니 다 잊어버리셨어요. 도발한 거 다 잊어버리셨어. 예, 돈 주고 총 쏴달라고.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 푸틴에게 인정받았지. 러시아에서 외화를 잔뜩 벌어들였지. 거기다가 눈에 가시 갔던 대북 심리전 수단도 다 중단됐지.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끌어내실 겁니까? 장관님, 대북 심리전 수단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십니까? 박충권 의원님의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를 다진 뒤에 예를 들면 화성 20평을 9월 1일 날 베이징을 출발하면서 공개한 사실과 돌아와서 일주일 뒤에 9월 8일 이 고체 엔진 분사 시험을 참관한 것을 굳이 공개한 그 목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CBM은 15,000km 나갑니다. 한국과 일본이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라고 한 ICBM 공개였습니까? 제가 저는 아까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했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정말 절대 존엄인 김씨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단연 1등 공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곧 대북 레버리지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버리지들이 안전하게 있습니까? 잘 있습니까? 저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행위의 그럼 옛날 측면이 그러면은 또 대북 이재명 확성기를 대통령이 틀어서 뭘 경기도지사 얻었습니까? 시절에 했던 것처럼 뒷돈이라도 갖다 주실 겁니까?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질 최근에 것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관님. 대북 확성기,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서 그렇게 위력적인 수단들을 모두 알아서 자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서고까지 다 벗어다 주고 돌려받은 것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허망된 깨꿈 깨라가와 같은 김여정에게 조롱과 막말로 훈계당한 것뿐입니까?
이런 귀중한 레버리지들을 다 갖다 버려놓고 도대체 뭘 가지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장관님, 박성기가 레버리지, 대통령이 트럼프 박성기가 레버리지고 전단이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 우리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북 확성기로 해서 저쪽에 소음 그러면 방송으로 얼마나 국정원과 많은 국방부의 고통을 라디오 방송은 받았습니까? 왜 중단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끔찍한 세월이 왜 다 중단했습니까? 전부 다. 그게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자해행위예요. 자해행위. 우리 국민을 레버리지입니다.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예요.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에요. 절대 수단이 아니고 자해행위라고 들어가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얘기가 안 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충권 의원님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3만 4천 명 북향민의 명예를 대표합니다. 이 국회의정 단장은 탈북민이라는 품격의 탈북민을 모독하고 북한 주민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2,600만 북한 주민이 먼저 지금 온 인권 통일이라는 유린을 방청석 당하고 조용하세요. 북한이 의석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들어가십시오. 조용하세요. 탈북민이라고 했어요. 의석에서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우세요. 자, 조현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충권 됐습니다. 의원님은 평화와 안정의 전도사가 돼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대결과 적대의 전도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다 갖다 바치는 대북 정책 해갖고 뭘 잘했다고 평화와 안정의 말씀하십니까? 대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적대와 장관. 대결과 분열의 전도사가 되어서는 통일부 안 장관. 됩니다. 이 자리는 국무위원이 의원으로부터 질문받고 답변하는